하죠. 미적분 친구들은 뭐 시험 때까지 쭉 계속 뭐 이 수업이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존 친구들은 기존 친구들은 확통 친구들은요 4월 2일까지 2일 수업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 준비 잘 하시고 알겠습니까? 내신 대비도 어쨌든 챙기긴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아마 23일날 시험 보면은 28일이나 29일날 끝나지 않을까요? 28일 끝납니까? 나도 30일부터 정원수업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정원수업은 5월 5일이 빨간 날이네. 그날부터 하시죠.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쌤 생각에는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5월 5일 빨간 30일날 수업하고 5일날 시간이 낫지 않나? 그죠? 여러분 어때요? 생각 시간 드릴까요? 네? 오늘 그게 낫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해서 30일 수업 진행해버리고 5일 수업을 좀 뭐 이렇게 냅두고 휴강하고 그러고 진행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죠? 그렇게 계획은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그렇고 이 수업은 4월 2일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4월 어찌 보면 4월 2일 수업이야 그냥 하고 4월 한 달에 아마 수업은 휴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시험이 빨라서 2주를 자르고 또 한 주가 걸쳐 있으니까 그걸 또 뭐 끼워 넣기 또 애매하긴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4월 2일까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 진행을 하고 하다가 5월 첫 주가 뭐 일이 잠깐만 날짜가 근데 왜 그렇게 됐지? 잠시만요. 내가 날짜 그러네요. 1일이 금요일이라서 그렇구나. 5월 5일 수업부터 진행이지만 알겠죠? 30일날 그거를 땡겨 30일날 수업을 합시다. 알겠죠?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쌤이 일단 시험 끝날 때 즈음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 했던 요 문제들 이게 여러분들이 그쵸 바빠지면 뭐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할 양이 그쵸 많아지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하는 수능 유형들이 이게 사실은 다 했던 문제들이라서 이 방학 때 좀 꼼꼼한 복습을 한 친구들은 뭔가 약간 이 풀이 틀이 살짝은 보여서 거기에 좀 잡아서 진행하는 연습 위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양이 또 많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안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풀이가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아예 손 못 댄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쌤이 어차피 풀어도 내가 좀 방향을 잡아줘야 돼. 문제 위주로 이 해석 위주로 알겠죠? 진행을 하고요. 오케이? 그렇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바퀴는 수업 돌고 이 중요 해석들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오늘 그 8페이지 26번부터 시작인데 도현이 여기 다 풀었어? 28번이 안 돼요. 28번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28번 문제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28번부터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많이 넣긴 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아예 안 푼 친구들은 사실은 본인이 또 풀이를 살려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도현이는 풀어왔으니까 도현이가 풀다 막힌 것만 일단 풀이를 하고요. 알겠죠? 나머지 아예 손 안 대는 모든 문제들은 삼각함수 활용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진행하면서 디테일 잡는 게 중요하니까 쌤이 해석하는 툴보다도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석의 결이 중요한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쌤이 이런 것들은 너네가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는 이야기로 설명용 풀이로 수업은 끌고 가볼게요. 일단 28번부터 가보시죠. 28번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28번의 모양에서 쌤이 뭐 하나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그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은 수선을 내린 걸 잘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것만 가지고 풀리진 않겠지만 자 문제를 보시면요. 가보죠. 일단은 이거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아마 모양들은 다 기억나지 않을까 싶어요. C, D입니다. 효과 문제들이니까 자 AB가 4고 AC가 5인 상태에서 BAC의 코사인이 8분의 1이다. BAC 여기 세타죠. 세타 그죠? 자 세타가 8분의 1이라는 것은 세타를 좀 잡아놓고 갈게요. 얘가 세타니까 8대 1이라는 소리고 그렇죠? 그러면 64 빼기 1이니까 루트 63 3 루트 7 되겠네. 우리가 뭐 사인과 코사인은 다 아는 거다. 그렇죠? 이런 상태로 밝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여기 각이 똑같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와야 될 여기가 4라는 거. 이등변 삼각형일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세타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돌리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등변 삼각형은요 뭘 사용하자? 세타를 안다면 밑각을 알면요 수선을 이용하자. 요거 하나를 전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이 8대 1일 거기 때문에 8대 1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4에다가 8분의 1 곱하면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야. 그게 두 개 있으니까 AD의 길이가 1인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4라는 게 나올 겁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얘도 이등변인 게 파악이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할 건 여기 DE의 길이, 요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X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삼각형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다 보면 여기 그 큰 삼각형에서 큰 거에서 우리가 요 세타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큰 삼각형에서 왼쪽이 4, 오른쪽이 5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습니까? 요거는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때려버리면 그쵸? 코사인 세타는 얘 마이너스 제곱 그쵸? 제곱 따위 제곱 곱에 두 개 깔리면 그쵸? 그렇게 상수하시면 아마 여기가 6 나올 겁니다. 6 알겠습니까? 요거는 구할 수 있겠죠? 큰 삼각형 코사인 법칙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나마 여기 삼각형의 정보도 나왔단 말이야. 이 삼각형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고 밑변이 6이고 그쵸? 그때 세타가 여기 껴있을 때 우리가 이제 x를 구하는 건데 쌤이 그런 얘기 했죠.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다면 요 각과 요 각은 뭐 다 아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세 개의 각은 다 아는 건데 얘랑 얘도 같은 각인 거야. 그쵸? 그러면 봐봐. 여러분 지금 삼각형이 요런 이제 눈이 중요한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가 4, 얘가 6입니다. 여기다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죠. 이등변이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각을 구할 때 알파가 구하기 편해요? 베타가 구하기 편해요? 알파가 편하죠. 알겠죠? 베타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때려야 되고 알겠죠? 알파를 구할 거면 내리면 됩니다. 수직 이등분 3일 거 아니에요? 한 개 왔어요. 그죠? 코사인 4분 3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등분 삼각형은 수선을 이용하는 게 각을 잡아내기 제일 빨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 자, 여기 x를 구하고 싶어. 나는 여기 각을 압니다. 맞은편의 길이도 압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맞은편의 길이를 구하면 돼. 그쵸? 무슨 법칙이 제일 편할까? 각을 알고요. 길이 알고요.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사인 법칙이죠. 이랬습니까? 왜? 사인 세타분의 뭐는? 4는 사인 알파분의 x다. 그러면 끝나겠죠. 사인 세타가 여기 남아있습니다. 쌤 사인 알파는요. 야 이등변에서 사인 알파 구하려면 내려. 여기 3일 거 아니야. 4, 3이면 16 빼기 9하면 루트 7. 루트 7이야.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 알겠습니까? 4분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로 잡아낼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저기서는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좀 쉽게 풀 수 있겠죠. 다른 것도 풀 수 있어요. 코사인도 가능합니다. 코사인을 쓰려면은 안 되겠네요. 요 길을 구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길 루트 7 이게 안 나오나? 많이 돌아가겠네요. 안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푸시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 알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요런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도현아 너 또 뭐 풀다 막히고 있냐? 삼각함수 활용해서? 29번에서 29번 AC의 길이가 4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AC의 길이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네. 29번이 번호가 밑에 있네요. 29번도 간단하게 또 리뷰해 가면서 풀이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29번입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다 복습하는 거니까 복수 한번 합시다. 29번이 이렇게 있었고, B, C에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C가 있고,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B, D, C, A, B. 자, 문제 접근해보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예각삼각형 ABC가 한 원에 내접해 있고요. AB의 길이가 6이다. 여기가 알파다. 여기가 알파겠죠.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다. 알파 잡아놓고 4분의 3이다. 코사인이. 그러면 16 빼기 9하면 루트 7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요. 점 A를 지나지 않는 호 BC의 D를 잡아서 CD가 여기에 4다. 그랬을 때 두 삼각형 ABD와 넓이와 삼각형 CBD의 넓이의 B가 9대 5다. 요거부터 문제풀이가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ABD라는 건요. ABD 요거죠. 요거 ABD. 요거랑 그렇죠? ABD랑 그 다음에 CBD 요거네요. CBD. 요 두 넓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그럼 분명 이 두 삼각형을 엮으라는 얘기인데 알겠죠? 그러면 봐. 얘네들이 그나마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어디냐면 아마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쌤도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거울 봤거든요. 여기 길이 똑같잖아.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쌤, 요 길이를 똑같이 알고 있고요. 여기 길이 아니까 쌤, 이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사인 얘 라고 하고요. 각이 알파 플러스 뭐가 되겠지. 그쵸? 여기 요 큰 각이 될 것이고. 얘도요. 얘 곱하기 얘 2분의 1의 각이 요거. 요거랑 같은 각은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그걸 진행하잖아? 그러면 여기 각을 만약에 뭐 내가 베타라 치고 여기를 감마라 치면 사인 베타분의 100 사인 감마에 대한 B가 뭐 9대 5든 뭐가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죠? 식이 나와서 요 두 각에 대한 B만 나와버리면 그 다음 단계 진행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꼬일 수 있어. 좀 풀이 진행이. 알겠죠? 그럼 쌤 이 두 넓이를 이렇게 한 거 어떻게 구하죠? 물론 이제 여기가 공통변이기 때문에 공통변을 살려서 간 거는 사실 잘한 거야. 알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또 뚫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얘는 거기로 가버리면 각이 다른 게 두 개 나와서 좀 꼬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걸 또 밀고 확 가버리면 또 포인트 나와버리긴 한데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어디를 보냐? 얘도 공통변이지만 두 삼각형이 공통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만 공통인 게 아니라 이게 원주각이니까 변이 공통이기 때문에 이 각도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먼저 진행한 친구는 진행하다 분명 뭐 이상한 길로 갈 거란 말이야. 빨리 접고 사고를 전환시켜야죠. 그러면 쌤 각도 공통이니까 요걸로 넓이 구해볼까요? 요로 들어갔으면 이제 얘가 말하는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자, 요걸로 들어가보면 여기를 끼인 각으로 본다면 이 ABD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세타 되겠죠. 네, 그죠? 요 놈은요 마찬가지 요 각을 기준에서 본다면 끼인 각을 봐야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B를 좀 정리하면 얘는 3이 될 것이고 사인 세타 약분해 버리시고 얘는 2가 되겠죠. 그쵸? 결국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3AD 대 2BC가 9대 5다라는 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18BC가 15AD다라는 거고요. 3 약분하면 6BC가 5AD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례식으로 그랬죠? BC 대 AD가 몇 대 몇이다? 5대 6을 알려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넓이 B를 정리하면 뭐가 밝혀져야 돼? 선생님 여기 있는 BC를 5T가 치면 여기 있는 AD가 6T가 되는 거군요. 라고 이제 방향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준 거, 길이 B를 잡으라고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ADC의 넓이 구하려면 4는 알고 있고 알파 알고 있으니까 AD의 길이 결국 얘를 구하려면 T값만 잡아내면 되겠네. 그죠? 자, T값 잡아내려면 봐봐. 나 지금 세타가 얼마인지 몰라. 얘는 써먹은 게 아니고 알파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내가 적어놓은 것 중에선 문자가 한 개밖에 없어요. T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안에서 관계식만 하나 잘 잡아내면 이 문제 뚫릴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관계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 봐봐요. 요 알파를 알고 있고 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를 엮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삼각형에서 봐봐 6 알고 알파 알고 OT라고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코사인 법칙 때려버리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AC의 길이는 T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이해했어요? 자, 뭔 얘기냐 한번 해볼게. 자, ABC에서 내가 여기서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길이. 알겠죠? 자,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버리면요. 코사인 알파는 AD 길이의 제곱을 빼고 양쪽 편 25t 제곱 더하기 36이고요. 분모의 곱의 2배 60t죠. 얘가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 얘 옮겨버리면 절로 넘겨버리면 여기 곱하기 60t가 되고요. 사약분하면 15가 되겠죠? 결국 25t 제곱 더하기 36 마이너스 AD 제곱은 45t. 다시 말하면 넘겨버리면 AD 제곱은 25t 제곱 마이너스 45t 더하기 36이다 라는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의 제곱을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여기 한 번 더 어디 갔어? 삼각형 ADC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죠. 얘도 각을 알고 있고 4 알고 있고 6t를 알고 있으니까 6이랑 4랑 알파를 가지고 또 코사인을 때려버립니다. 알겠죠?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서 AD의 제곱이 또 t에 관한 2차식도 나옵니다. 얘 둘이 갖다 놔버리면 t가 밝혀지는 뭐 그런 버전이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단계별로 잘 진행해서 마지막에 있는 코사인 법칙까지 어려운 문제였죠. 알겠죠? 그런 문제가 써있는 조용한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못 푼 친구들은요, 이거 쌤 풀어줘 체크만 해놨다가, 알겠죠? 풀이결에 사실은 뭐 예전에 푼 게 잘 기억나는 친구는 굳이 답수까지 할 필요 없는데, 예, 지금 보고 이제 뭔가 좀, 뭐야, 저거 좀 감당이 빡셀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은 꼭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그냥 안 푼 문제도, 여러분 이 포인트는 쌤이 뭐 파일도 올려놓긴 하겠지만, 그 시간 날 때, 알겠죠? 지금 뭔가 뭐 아까 얘기한 수행평가나 뭐 이거나 저거나 이런 때문에 공부 못했다면, 틈새 시간 나는 순간 여러분 이거 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우리 교재 총 복습이 이 프린트를 보셔도 돼요. 알겠죠? 우리 교재 물론 기본 일반적인 치료 문제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수능에서 꼭 풀었으면 하는 문제만 쌤이 다시 복습을 위해서 넣어놨으니까 알겠죠? 요것만 시간 날 때 꼼꼼하게 다시 푸는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 수능 공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다른 뭐 수능 특강이나 뭐 수능 와서 이런 거 푸는 거보다 이상한 문제 푸는 거보다 요거를 확실히 다시 풀어놓고 알겠죠? 그러면 지금 못 푼 친구들은 수업하는 것만 또 체크해놨다가 방해가 좀 보였으면 또 해봐야지. 이게 혼자 푸는 힘 기르기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거기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소재를 바로바로 잡아내기 아직은 어려우니까 그 잡아내는 것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1차적 공부는 그 해석하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고 풀어내는 건 너네가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백날 풀어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힌트 잡아내는 그 툴만 좀 이해됐으면 그걸로 그냥 푸시면 되고요. 그 풀이 진행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나랑 풀이 달라도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체크 포인트만 살아있으면 답은 나와 어차피. 알겠죠? 그러면 스스로 푸는 힘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10까지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도현아 이제? 33번 그냥 한번 풀이실 거예요. 네, 3-3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도현이가 좀 풀어왔으니까 이걸로 써보겠습니다. 3-3입니다. 아마 또 얘도 어렴풋한 기억들이 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시기쯤 쌤 기억으로는 큰일들 다 스스로 답을 구했던 기억도 많이 나는데, 그죠? 물론 그 풀이가 기억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안 좋은 거고 그냥 풀었던 기억은 있는데 풀이법은 모르겠어.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죠. 어차피 이제 스스로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33번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죠. 자, 어디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C, B, D, A. 자, 보시죠. 삼각형 ABC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풀이를 잘 진행해야죠. 삼각형 ABC에서 AD, DB가 3대인 점 D를 잡고 AD, DB 3대인 3T, 2T 이렇게 하면서 쫓아가야죠. 여기 반전이 될 거 아니에요. 3T. 아, 물론 원자가 안 나와 있구나. 중심이라고. 점 A를 중심으로 하는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D를 지나는 원을 O라고 했을 때 뭐 중심이니까 3T 맞겠죠. 그리고 원 O와 AC가 만나는 점 1을 하자까지는 처리했고요. sin A 대 sin C가 8개보다 스톱. 이건 sin 법칙에 의해서 삼각형 ABC에서
sin A와 sin C 대 B는 대응변의 비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삼각형 ABC니까 sin A 대 sin C는요. sin 법칙에서 얘는 2R분의 A, 2R분의 C잖아. 결국 A 대 C가 8대 5란 얘기야. 그죠? 그럼 C가 여기죠. 여기 5고요. 5T는 그러니까. 그렇죠? 5T. A는 여기죠. 8T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봐. 하나 읽고 적용하고 하나 읽고 이건 해석하고 그죠?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의 사인 B는요. 그 대응하는 변의 길이 B를 얘기하는 거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A, C의 길이 B도 줬다. 자, 그 다음 또 넓이 얘기네요.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B가 9대 35다라고 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자, AD 요 넓이와 ABC 큰 넓이가 그죠? 9대 35래요. 그죠? 자, 무슨 의미냐면 삼각형 ADE의 9대 35? 9분의 35의 넓이 B를 쓰면 삼각형 ABC가 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비율로 보면 이런 식이잖아. 그죠? 이랬습니까? 이건 왜 준 거냐면 자, 요에서 중요합니다. 봐봐. 우리가 삼각형은요. 삼각형은 여기가 뭐 A, B 세트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이후로 넓이 구할 때 식을 어떻게 써?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X잖아. 맞아요? 그죠? 그때 봐봐. 얘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요. 이 변의 길이에 비례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길이 A를 2분의 1로 줄었어. 삼각형을 만들었어. 넓이가 2분의 1을 주는 거야. 내가 얘를 2배로 늘렸어. 이렇게 만들었어. 넓이가 2배가 되는 거야. 내가 얘를 2분의 1 배하고 얘를 2배 늘렸어. 넓이는 변화가 없을 거야. 얘를 2분의 1 배하고 3분의 1 배해서 넓이는 6분의 1배가 됐을 겁니다. 비례할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거 보라는 얘기야. 쌤 제가 그걸 못 보고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거 나왔을 거야. 그래서 알겠죠? 얘가 주는 메시지는 알겠죠? 근데 그걸 보라는 얘기네 보니까. 봐봐. 자, 지금 얘는 삼각형 AD가 요거야. 내가 요 넓이를 S라 가정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S에다가 뭐 어땠을까? S에다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봐봐. 얘가 3T인데 이게 5T가 됐어. 그러면 길이가 비율이 어떻게 된 거야? 3분의 5배 늘어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원래 넓이의 3분의 5배가 됐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여기는 길이를 모르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뭐 잠깐만 네모라고 할까요? 몇 배가 됐겠지. 그죠? 그게 얘가 되는 건데 이거는 비율 얘기했잖아. 삼각형 ABC가 9분의 35 곱하기 S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 비율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네모를 잡아낼 수 있겠죠? 네모를 잡아내면 얼마 됐어? 3 약분하면 3, 5 약분하면 7, 3분의 7이네. 이해돼? 그 무슨 소리야? 요 길이가 3분의 7배 혹은 3대 7이라는 얘기야. 3대 7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이만큼이 7t라는 거 알려준 거네. 그 말은 여기가 4t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넓이는 어차피 길이 b만큼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가 3대 5니까 3분의 5배 된 거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3분의 7배 되는데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 7이겠지. 알겠죠? 여기 4t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b를 써먹는 게 사실 제일 해석을 잘하는 거야. 알겠죠? 아직 이런 논리 잘 못 갔겠지만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지. 알겠죠? 아, 저런 식의 비율로 잡아내는 얘기구나 알려내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에 길이 b가 다 나와버렸어요. 여기는 5t잖아요. 5대 7대 8인 삼각형이야. 그쵸? 그러면 길이 b를 보는 순간 이제 우리 어떤 데이터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 아, 여기 각은 다 아는 거야.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쌤이 원래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면 각을 다 아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율만 알아도 알 수 있죠. 코사인으로 때리면 t는 다 약분됩니다. 분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요 각은 이미 다 알겠어요. 여기도 필요하면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필요할 때 구하고요. 얘가 지금 먼저 봅시다. 자, 근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라고 했어. 그죠? 자, 지금 뭐라 해줬냐면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삼각형 ABC의 이제는 그 다음 얘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야 라고 한 거야. 그죠? 아 이걸 준 이유는 여기 각은 내가 잡을 수 있지. 그죠?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준 건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죠? 그럼 구조가 좁힙니다. 봐봐. 삼각형 ABC에서 각은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뭘 쓰든 간에 하나 잡아서 여기를 쓸까? 알파라 치면은 코사인 알파 구할 수 있지? 그죠? 코사인 법칙 때문에 될 거 아니야. 성원 이해돼? 예. 여기 5t, 8t, 7t 나왔으니까 때리면 더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요걸 가지고 사인 알파 구할 수 있지? 삼각형 만들어서 그죠?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인 법칙을 쓰면 뭐 사인 알파분의 대응면 7t니까 7t는 2 아니다 14다 해서 그죠? 오케이? 그럼 7 약분될 것이고 2 t는 2 사인 알파라고 t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t 값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회로로 돌아야 돼? 이 삼각형의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가 길이를 어차피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t는 구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각을 빨리 잡아서 각을 여길 잡든 여기서 니아가 잡은 다음에 코사인 구하고 사인 구하고 사인 법칙 때리면 t가 튀어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요건 구도 보이는 거지. 그럼 내가 다 밝혔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자, 우리는 t도 구한 거야. 원 O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뭔 소리죠? 자, 이거 마지막 식은 이거였죠. 삼각형 PBC죠, PBC.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BC는 여기 있으니까 P가 어디 있어야 돼? 제일 멀리 있어야지. 제일 멀리 어디야? 중심을 지나고 수선으로 때려야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t는 이미 구한 거는 이해되시죠? t는 아니까 길이를 아는 겁니다. 밑변 여기 있고요. 높이는요. 여기서 이까지 길이는 구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어차피 반지름 3t일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요 높이는 알고 있고 여기만 구하면 되네.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알파에 대한 사인을 알파에 대한 삼각형 이미 여기서 구했잖아. 그죠? 몇 대 몇 대 몇인지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5t니까 그죠? 그 비율을 적용하면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알겠어요? 오케이?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2대 1대 루트 3이면 절반하고 루트 곱하면 여기 길이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알파에 대한 삼각형 정보를 아니까 알겠죠? 한 변의 길이만 안 되면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높이는 요 별표 더하기 3t가 높이, 밑변은 얘, 넓이 구하면 정답. 뭐 이런 구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끊어읽기죠. 하나씩 봐봐. 하나의 소리를 던지면 탁 끊고 풀어야 돼. 이거를 더 읽고 이제 뭔가 뒤에 거를 연결해서 풀겠다 이러면요 문제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더 좋아지면 푸는 거죠. 알겠죠? 실력이 불안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미션을 주면 그거를 막 해가지고 얘가 던져준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뽑아내야 돼. 알겠죠? 분명 모든 이 수능형 문제, 특히 4점짜리 문제는요 얘가 준 정보로만 답이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얘가 A라는 힌트를 줬어? 그걸로 뭘 해서 네가 그 숨어있는 힌트를 뽑아내라는 구조란 말이야. 그 다음 또 B란 멘트를 해서 또 뽑아내고 C라면서 또 뽑아내고 그것들끼리 연결되면 답이 풀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을 풀어야 돼.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문제 푸는 느낌을 알겠죠? 하나씩을 차근차근 뽑아서 정리해야 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요 뒤에는 34번. 네, 아직 해보죠. 34번입니다. 아직 뭐, 얘는 괜찮네요. 네, 34번이니까 하시죠. 너희들, 이게 복잡하고 기니까 힘들죠? 나중에 또 풀어야 돼. 알겠지? 이런 건 자꾸 풀어야 돼. 좀 익숙해지면 이제 사설을 많이 풀어봐야죠. 가봅시다. 얘도. 그래서 또 여러분들 풀이 안 한 친구는요, 잠깐 생각하고 있어봐. 물 마시고. 빨리 갔다 오세요.
이게 대부분 다 평가 기준입니다. 이건 평가에서 했던 문제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BC가 3이고 BC가 3이고 CD가 2입니다. 그 다음에 각 BCD 잠깐만요. 여기죠? 세타를 할게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 말은 이게 둔각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함수니까. 삼각형은 숫자만 쓰는 거죠, 우리가. 삼각형은요, 3대 1이다. 이것도 2다. 세타일 때. 그죠? 대신 얘가 둔각이다. 헷갈리니까. 2, 4. 이거 이제 한 번에 쓰려면 사실은 2, 4 오면은 여기만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요. 사인은 플러스니까. 알겠죠? 이렇게 부호까지 입혀버리면 좀 더 쉽게 인지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코사인 값이 이건데, 코사인 값을 딱 보자마자 쌤이 먼저 보이는 건 BD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정도. 알겠죠? BD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BD의 길이까지는 밝혀집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때문에 될 거니까. 그죠? 근데 그어져 있으면 구했을 건데 아직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류. 알겠죠? 필요하면 구하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읽어보죠. 두 삼각형 ABC와 ACD는 모두 예각이고요.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2. 여기서 2까지 1인데 1대2래요. 그죠? 그러면 1대2면요. T, 2T를 쓰면 되는데 이게 딱 봐도 지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겠죠? 뭐 물론 설명이 있겠죠. 좀 더 읽어보면은 그때 선분 AE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그 다음 E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을 적용하려면 얘가 1대2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냥 2R 여기는 4R로 잡을게요. 1대2를 적용하면 알겠죠? 뭐 반지름의 느낌을 좀 쓰고 오케이? 지름일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뭐 아니면 T, T에 상관없어. 분수 나오긴 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뭐 2R, 4R로 잡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좀 읽어보겠습니다. 점 E에서 AE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나는 게 P1, P2 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나는 게 Q1, Q2 뭐 요 얘기는 알겠고 그죠? 그리고 얘가 이런 얘기 됐네요. P1, P2의 길이 B 요 길이와 Q1, Q2의 길이 B 요 길이 의 B가 자 P1, P2의 길이 B 대 Q1, Q2의 길이 B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잘 끌고 와야 돼. 3대 5루트이다. 이거 보면 이제 메시지 받아야죠. 왜냐면 봐봐. 야 내가 이 원과 이 원의 반지름의 관계를 만들어줬어. 둘이 엮으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삼각형 이거 내접하는 삼각형 즉 이 삼각형들의 외접원이야. 그건 삼각형들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비율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각은 모르지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를 줬어. 뭐라는 얘기야? 사인 법칙 쓰란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봐봐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두 원의 지름은 1대2야 라는 걸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B도 몇 대 몇이야 라는 거는 사인 법칙으로 접근해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인 법칙을 적용해볼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잠깐 알파를 쓰겠습니다. 얘는 아니까 세타는. 그렇죠? 가보면 저쪽의 사인 법칙 사인 알파분의 얘가 말하는 P1, P2의 길이는 2R이다. 여기 지름이죠. 그죠? 요 외접원 반지름이 R이니까. 그렇죠? 힌트 하나. 밑에서 외접원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아는 겁니다. 여기가 나와있죠. 그죠? 3분의 1, 2 분의 얘가 말하는 Q1, Q2의 길이는 4R이다. 지름이니까. 그렇죠? 정리하면요. P1, P2는 2R 곱하기 사인 알파고요. Q1, Q2는 4R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얘가 알고 있어. 3분의 2루트 2야.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적용.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2R 사인 알파 대 4R 곱하기 3분의 2루트 바로 쓸까 그냥? 3분의 8루트 2R는 3대 5루트 2R 이 소리잖아. 됐어요? 사인 법칙만 적용하니까 뭐야 R 날라가고요. 사인 알파를 알려주는 거네.
내항과 외항으로 접근해 보면요 10 루트 2 사인 알파는 곱하면 8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사인 알파는 루트 2 약분하고 10분의 8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알파에 대한 자 파이팅! 알파에 대한 B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때 알파도 둔각이라서 뭐 그림에도 파악되지만 여기 마이너스 겁니다. 알겠습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거야. 그거 좀 신기하죠? 자, 내가 지금 요 B까지 했어. 아직 그 뒤에 얘기는 읽지 않았습니다. 힌트 또 있네요. 삼각형 AB의 넓이가 지금 나처럼 이렇게 풀어야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D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 정리 다 해야 돼. 알겠죠? 자, 삼각형 ABD의 넓이가 삼각형 ABD 넓이가 2래요. 또 가야지. ABD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됐습니까? 이 넓이가 2일 때라고 해서 2일 때. 이 넓이 구하려면 삼각형 ABD 넓이 구하려면 뭐야? 우리가 방금 요 사인 알파를 얘가 준 게 있으니까 구했잖아. 그쵸? 아마도 이 AB와 AD 길이가 필요한 둘 다 모르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AB 더하기 AD의 값을 구해라 해놨습니다. 결국 얘를 구하는 거네. 요거 쌤 AB로 쓸게요. A, B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봐봐. 자, 넓이를 준 이유가 이제 감이 잡히네요. 2분의 1 곱하기 그죠? AB 곱하기 사인 알파 적용하면 사인 알파가 5분의 4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5분의 4가 2다. 약분하면 2 결국 AB는 얼마냐? 2 약분하면 5네 5 자, 그렇죠? 됐어요? 넓이는 요거 준 거야. 오케이? 이제 힌트 하나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까? 도현이는 시기 이상이?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막혔지 너? 네. 그 다음 질문 못했어. 왜냐면 봐봐. 힌트 하나 더 필요해. 왜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알겠죠? 자, 이게 봐봐. A, B를 알려주고 A 더하기 B를 물어봤잖아. 얘는 오고. 그쵸? 3다함수 활용이죠. 그치? 합, 곱, 요놈들은요. 코사인 법칙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코사인 법칙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제곱의 합과, 곱의 2배. 그래서 곱성식 많이 엮인단 말이야. 이 A, B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분명히 얘는 이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도 이제 경험치가 쌓여야 돼. 이런 질문들 가지고도 이거 분명 코사인 법칙을 요구하는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그 코사인 법칙을 제곱의 합과 곱을 짜려면 당연히 얘를 가지고 코사인을 때려야 돼. 그럼 얘 둘에 대한 제곱의 합과 곱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가지고 코사인 때리려면 이 BD의 길이가 필요한데 아까 챙겨온 게 있죠. 이걸 구했으면 써먹을 수 있었겠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으로 BD를 구했다면 나왔다면 알겠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파에 대한 정보를 알잖아. 어디 갔어? 여기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더 때리시면 AB에 대한 관계가 또 나오겠죠. 그럼 그 식과 요 식을 연립잘 하시면 합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고 너 A, BD 길이 얼마나 나오니? BD 루트 17. 루트 17? 쌤 한번 가볼게요. 봐. 자, 제가 요거는 왜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때린 거야. 길 나올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힌트 하나 잡아놓고 힌트 하나 적어야 되니까. 자, 힌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때려보겠습니다.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 때리면 코사인 알파는 실수가 코사인 알파는 반대편의 제곱 빼시고요. 제곱의 합에 곱의 2배가 된다. 그때 코사인 알파가 너 혹시 마이너스 썼니? 계속 하겠습니다. 곱하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17은 마이너스 5분의 6 AB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얘가 5잖아. 5니까 넘기면 플러스 24. 됐어? 그죠? 얘가 5니까. 그지? 넘어가면 아니구나. 마이너스 17 빼기 6이구나. 그렇죠? 17 빼기 11. 됐어요? 이랬습니까? 제곱의 합 잡았고 곱 잡았고 합을 구하려면
제곱하면 제곱의 합에 곱해 2배니까 11 더하기 10 21 답은 루트 21이어야 되는데 답지 있나? 답 얼마에 맞냐? 맞아요? 네, 그럼 끝나겠네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공부도 진행했었으면 아마 어디 계산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네요. 됐습니까? 네, 그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챙겨보시죠. 체크할까? 포인트만 잡아놓고 요거는 꼭 주말에 다시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꼭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잡아준 거는 꼭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 12페이지로 넘어서 한 개만 더 하시죠. 소연아 여기는 앞에 풀었어? 35번이 안 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야 되겠네. 상황 수업 마무리. 너무 힘들지? 아무 친구들? 35번 봐봐. 가봅시다. 35번. 35번까지 하고 썼다가 숙소합시다. 그죠? 수원은 나도 지겹다 이제. 2달 내내 해가지고. 가보시죠. 자, 35번입니다. 자, 문제 안 본 친구들 빨리 체크 좀 해보시고요. 선생님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가서 그림 뭘까? 중심.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요. 이렇게. 같습니다. 선생님 그림 많이 이상하네요. 여러분 차트 같이 봐주세요. 네, G, E, C. 이게 아마 선생님 그 완전 채운 기준이죠. 정말 문제걸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T, F, H. 보시죠. A, B가 3, B, C가 4. A, C는 5. 직각이니까. 이거 나와있지. 그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고,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D. 여기 길이 2. 길이 1.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AD가 원인 선분 AC가 만난 점이 2. 여기도 2. 그럼 길이 2. 반점일 거니까. 여기는 3. 이렇게까지 잡아가고요. 이렇게 열심히 푸세요.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했죠. 직선 AB가 이 원과 만나는 점 중 D가 아닌 점을 F라고 하고 그건 알겠고 그리고 호 EF 위의 점 G 알았어. CG가 2루트 6 여기 이었구나. 여기는 이렇게 이어서 여기 길이가 2루트 6인 걸 잡았대요. 사실 아직 뭘 어떻게 할 게 없긴 합니다. 알겠죠?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여기 각은 알 수 있어. 지금 쌤 눈에 그나마 들어오는 건 여기 각은 일단 아는 거 아니야. 그죠? 5대 3대 4 정도잖아요. 여기서 요거 써보면 좋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이 길이를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가 사실은 아직은 감이 안 오는 상태긴 하죠.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세 점 C, E, G를 지나는 원 위에 점 H가 있을 때 여기 각도 세타네요. 세타였을 때 GH의 길이를 구해라 하고 그냥 던졌습니다. 이거는 앞에 문제처럼 뭔가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착착 던져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알겠죠? 여러분들 잘 잡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럼 확실히 어려울 거야. 이게 실전적인 상황. 문제에 쓰이는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건데 이걸 여러분 스스로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알겠죠? 뭔가 아까는 복잡했지만 뭔가 미션 남겨줬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두들겨 나오는데 얘는 이제 너네들이 해석하러 준 거야. 그냥. 그럼 봐. 여기서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쌤이 보여지는 게 요 삼각형의 세타는 알고 있고요. 그죠? 맞은편의 길이 잡으려면 분명 나는 이게 쌤 어디부터 치고 가는 거냐. 얘는 지금 준 정보가 나한테 뭔가 미션을 던져준 건 없어 보입니다. 내가 봐도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잡아와야 되는데 주목! x를 구하기 위해서는 맞은편에 가기 세타니까 요거 외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치? 내가 1차적으로 궁금한 건요. 외접원의 반지. 얘 잡으면 답 나와요. 이거. 그죠? 왜? 얘를 R을 치면요. 사인 세타분의 뭐가? X가 2R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그럼 x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사인 세타 알잖아. 5분의 4 그쵸? 5분의 8r이야. 그러면 x를 구하는 문제에서 r을 구하는 문제 바뀐 거야. 난 그러면 봐봐 이 원에 요 원의 반지름만 구하면 끝나. 이해했습니까? 근데 봐봐 요 삼각형에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이걸로는 반지를 못 구할 것 같아. 근데 여기 하나 잘 보시면 얘도 지금 삼각형이 될 수 있는 놈인데 이 두 길이는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길이만 알아낸다면 그죠? 여기 연결해버리면 얘도 삼각형이 이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빨간색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두 길이는 아니까 물론 각도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알면 각을 다 잡아서 문제 끝나는 거야. 상황이 돼요? 오케이? 요 길이가 밝혀지면 봐봐 요 길이 밝혀지면은 세 변의 길이를 아는 거니까 각을 다 아는 것이고 한 각 잡아서 사인 없이 때려버리면 반지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끝. 오케이? 그러면 이 반지름을 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반지름을 잡아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요 G2의 길이입니다. 얘만 밝혀지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G를 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때 이 원이 주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럼 G를 구할 때 봐봐 쌤 요 놈만 구하면 되는데요. 요 놈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원이니까 원에서 우리가 보통 중심에서 연결하죠. 이렇게 여기 2입니다. 이랬어요? 오케이? 그럼 봐 얘가 2인 게 밝혀지는 순간 그러면 봐 2이니까 여기 각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이 각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눈에 이 삼각형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행이 여기 들어와야 돼. 왜? 여기 삼각형을 보시면요 얘가 CGA를 뽑은 거야. 이 길이가 2고요 반지름. 여기 나와 있어 5입니다. 여기는요 2루트 6입니다. 그쵸? 이랬어요? 소리 알겠어? 요 삼각형의 길이는 안다고. 얘가 5, 2루트 6, 2란 말이야. 알겠죠? 길을 다 아니까 각을 다 아는 거야. 이랬어요? 내가 풀이 진행한 다음에 나는 여기 C를 구했을 거 아니야. 여기 요거 알파식 요거 했을 것 같아. 왜? 요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때리면 이 길이 나오겠죠. 다시 사인 법칙 때리면 R 나옵니다. 정답 뭐 이런 구조가 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을 밝혀내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만든 선이니까 주어진 선을 풀린 게 아니니까. 알겠죠? 난이도 좀 높습니다. 오케이? 이 진행 때문에.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숙소에서 좀 합시다. 쉬었다 하시죠. 아이고 추고 안 다녔지. 자, 수투는 그 해석을 잡아놓으려는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 위주로 설명을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37번은 뭐 그죠? 문제가 객관식 선지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답이 49라는데 그죠?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그게 맞겠죠. 36번은 잘 푸셨습니까? 네, 요거는 뭐 그냥 대입, 미분해서 대입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근데 미분할 때 그 합성함수 미분만 잘 처리하면 또 금방 힌트를 잡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풀면 되는 것 같고 여기 앞쪽에 12페이지인 건 그냥 연산 문제라서 딱히 다룰 게 없을 것 같고요. 13페이지에 있는 39번과 40번을 선생님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 아마 풀이가 여기까지 진행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꼭 잡아둬야 될 해석들만 챙겨가면서 쌤이 이제 해설 수업으로 설명형 수업으로 후딱후딱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풀이는 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남겨드릴게요. 여기 39번 같은 경우는 풀이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서 해석이 아니라 풀이 자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찌 보면 이제 고1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많이 결합되는 그런 문제라서요. 가보겠습니다. 자, fx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풀이하는 기본기에 대한 얘기예요. 수능적 해석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이런 유형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내용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x가 음수일 때 그리고요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이 수능형 문제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고1 과정에 결합된 얘기다. 지금 풀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뭐라 했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감소하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뭐 수투에서 우리가 증가 감소는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요 범위에서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뭐 접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감소하는 구호는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그거나 같아야 돼 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죠? 그냥 얘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요 범위에서는 얘를 만족하고 항상 요 범위에서는 항상 얘를 만족하는 그죠? A 더하기 B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이죠. 이 범위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주는 수투에서 배우는 그 해석적인 포인트는 없어요. 근데 되게 단순한 얘기가 있죠.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풀이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알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단순해. 얘 범위에서는 도함수가 항상 음수가 되게 얘 범위에서 도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게 A, B의 조건들을 따져봐봐. 이런 문제는 뭐죠? 그쵸?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도함수를 구해야지. 얘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도함수만 잘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그릴 필요가 없고 도함수를 잡으러 가면 자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b입니다. x제곱 잡을 때 밑에 거 미분하면 x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b입니다. x보다 클 때. 뭐 둘 다 0을 넣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알겠죠? 미분 가능한 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뭘 해야 돼? 저걸 따져야 돼. 그죠? 자, 저걸 따진다는 게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을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마다? 0인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봐봐. 함수가 얘가 연속함수인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는 음수였다 여기 양수였어. 그죠? 그림이 외워지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건 f 프라임 마이너스 0인 거라는 거죠. 제부터 체크해보면요. 자, 첫 번째 힌트 요거 써볼게요. 첫 번째 힌트. 자, 첫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얘는 범위가 위에 거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2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 소리죠. 그죠? 이쁘게 정리하면 아 b는 2의 2 플러스 1이구나. 그럼 이제 b를 쓰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a로만 잘 접근해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a 더하기 b도 b가 2a 더하기 1이니까 얘는요 3a 더하기 1 되겠죠. 얘의 최대와 최소만 잘 잡아내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아니냐? 2a 마이너스 1이네요. 도현이의 표정으로 선생님이 잡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됐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해석을 잘해서 a의 범위만 잘 잡아내면 돼. 그죠?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그려야죠. 자,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x축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중요해. 잘 들어. 이건 풀이하는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필요한 거야. 네. 이런 이제 고1 수학의 기본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 잘 들어봐야 돼. 뭐 내용이 진짜 복잡하진 않아요. 고1 거니까. 네. 단지 여러분들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봐봐. 자, 얘부터 처리 좀 할게요. 얘가 뭐 우리가 보통 이차함수 그릴 때는요, 인수분해나 꼭지점으로 그리는데, 얘는 당연히 꼭지로 가야지. 인수분해 가서 못할 거니까. 그러면 가운데가 얼마냐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a야. 그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요 놈은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여길 지납니다. 됐습니까? 위로 블록이죠? 자, 뭘 만족해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은 계속 음수고요. 오른쪽은 양수해야 돼.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긴 건 그림이 안 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해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꼼꼼하게 따지면 선생님 꼭지점 좌표가 얘보다 작아야 되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 y축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0까지 해서 끊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0보다 미리 밑으로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여기 사이 음수 나와버리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꽂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봐. 얘가 가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야 돼. 그 말은 y의 절편이 양수여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즉 그림으로 해석해 잡으면 봐봐. 얘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 빵꾸 뚫려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봐봐. 얘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오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0보다 아래쪽 내려오면 안 된다고. 여기 꽂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쌤 이게 얘보다 아래쪽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y 절편이 자 두 번째 힌트 여기 0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b가 나오죠. 이게 y 절편이죠. 마이너스 b가 0보단 커야 돼. 같은 거 인정. 왜? 0에 꽂히는 거에 상관없어. 그죠? 다시 올라가면 내려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범위로 튀어나온다. 이거 풀면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b가 지금 2a-1이니까 나 a로 풀기로 했잖아. 이거 풀면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왼쪽 그림은 해결.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f'-0이 되면서 y 절편이 양수기만 하면 그림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쪽은 끝. 이제 두 번째 오른쪽 라인 해석하라고. 오른쪽 라인. 자, 얘는 항상 양수여야 돼. 그죠? 얘보다 오른쪽은 계속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자 얘도 그림 볼게요. 얘는 꼭지점이 얘도 맞지. 얘도 꼭지점이 x는 마이너스 a야. 그죠? 그 다음에 0, 0 놈이 연속이기 때문에 분명 요 점을 지나게 합니다. 그죠? 최고창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지금 꼭지점 위치는 0인데 이 마이너스 a라는 위치가 봐봐 얘보다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마이너스 a가 자 두 번째 밑에 겁니다. 두 번째 요 마이너스 a가 0보다 왼쪽에 있으면요 0이 되는 거 인정하겠죠? 있으면은 그래프가 봐봐 여긴 지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나는 근데 어차피 여기 안 볼 거 아니야. 0보다 큰 거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기만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쟤를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야? 만족을 하는 거죠. 얘보다 오른쪽은 계속 양수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꼭지점의 위치가 왼쪽에만 있으면 이건 성립. 즉 얘는 답이 되는 거예요. 풀면 A는 0보다 크다는 정답.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가 왼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럼 마이너스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으면 그림이 이랬을 거 아니야. 얘는 지나는 거니까 아래로 내려왔다 올라갔겠죠? 됐습니까? 근데 내려오는 게 여기 이렇게 따닥을 지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더 내려가면 안 돼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해했어요? 그래야 제일 만족할 거 아니야. 즉 봐봐. 이 범위에서는 이 2차식이 4분의 t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 접하거나 위에 떠 있는 것만 인정. 뚫고 가면 안 되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자, 요거 풀어보면 봐봐요. 자, A는 양변권 A가 음수일 때는 얘를 만족해야 돼. 이거 풀면요. 4분의 D가 A제곱 플러스 4B가 4B가 아니죠. A제곱 플러스 B죠. 짝수 반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됐어요? 근데 B가 뭐였지? 나는 A 구하는 거니까 2A-1이야. A제곱 더하기 2A-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 내용 있어야죠. 알겠죠? 이런 데서 이제 기본이 다 필요한 거야. B-를 1이다 잡으면 그 내용식 x는 a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2가 됩니다. 알겠죠? 자, 교점이 두 개 있는 거니까 요 2차 부등식 풀면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게 나왔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 풀이가 되게 어려운 문제 잘 봐. 자, 그때 얘를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답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게 나왔고 a는 0보다 작아야 돼. 요게 밑에서 나온 정답. 또는 얘도 돼. 요거 위에서 나온 정답. 알겠습니까?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거 다 됐었고 꼭지점이 오른쪽에 있다면 축을 뚫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푼 거죠. 이랬어요? 이게 다 답이야. 그럼 A의 범위는 2번에서 나온 A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게 나왔고요. A가
끝이네. 0 쭉 이어지잖아. 알겠어요? 자, 여기서 나온 답은 그냥 이렇게 쓸게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면은 정답. 됐어요? 얘 또는 얘가 답인 거니까 다 답이라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얘를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때 3A-1의 최대 최소는요, A가 큰 거 대입하면 최대고 작은 거 대입하면 최소이기 때문에 그거 대입의 최대 최소 구하시면 끝. 뭐 이런 문제면 되겠죠. 어려운 얘기야. 풀이가 어려운 얘기 알겠죠?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아마 많은 그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런 공부들이 다 돼버릴 거예요. 알겠죠? 꼼꼼하게 잘 복습하시고 수투에 대한 내용은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없다. 알겠죠? 그걸 진행하는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풀어봐라. 알겠죠? 넘어가서 40번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40번 문제. 면허? 40번은 그 메인 해석만 다 배우면 돼. 좀 해봐. 이렇게. 프리필 하시고 챙겨놓으시고요. 사진표 찍어놓으시고 시간 될 때 꼭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수업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손도 못 댑니다. 그러면 수업 잘 듣고 수업에서 한 것만 복습 확실히 하고 안 되면 들고 와 질문해야 돼. 그게 시작이야. 수능용 공부 시작이 그거야. 알겠죠? 기본 문제가 아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걸 좀 풀다 보면 이제 슬슬슬 손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손을 낼 수 있을 거야. 그 방향이 바로 잡히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이 손을 아예 못 대거나 접근이 안 되는 친구들은 샘플이 잘 이해해서 그거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제대로 풀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힘이 필요해요. 자, 40번은 완전 해석 공부 문제야, 알겠죠? 풀이는 뒤까지 진행하진 않을 거고 이야기만 할 건데, 봐봐. 40번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x는 t가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스톱! 여기서 먼저 시작해야죠. a 좌표가 뭔데? t,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 이고요. b 좌표는요, x는 t와 걔가 만나는 점 t, 2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1단계 기본에서 되겠죠? 좌표 줬으면 대입해야지. 그죠? 자, 그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자, 얘 둘 사이의 거리가 FT야. 자,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루트 X좌표 차이제곱 Y좌표 차이제곱 있지만 얘는 X 좌표가 똑같으니까 Y 좌표의 차만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선생님 위에서 밑으로 뺄게요. T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빼면 플러스 8T 마이너스 32입니다. 요렇게만 쓰면 돼, 안 돼?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FT래요. 그러면은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차만 구하면 되잖아. 내가 여기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어. 됐어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뭐가 필요해? 절대값. 알겠습니까? 두 수의 차, 거리 이런 건 절대값이죠.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직까지 요거는 기본 해석입니다. 알겠죠? 수능적 해석이라기보다는 요건 기본 해석이죠. 알겠죠? 대입하는 거, 절대값도 끼워 넣는 거 알겠습니까? 자, FT는 구했어. 그죠? 얘가 새로운 함수를 준 거잖아. FT는 나왔어.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요 식 때문에 이 문제 풀어주는 거야. 다시 H가 0불로 갈 때 H분의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잘 봐. FH. 요 모양 좀 많이 보이는 모양 맞죠? 리미트 H가 0 마로 갈 때 H분의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H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의 T 값을 구해라 이렇게 합니다. 질문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뭔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지. 요것 때문에 요 문제를 수록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모양 많이 봤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이게 뭐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이거 우리 한 표현으로 뭐라 쓰죠? 요거 뭐야? 수영된 거 뭐야? 성원된 거 뭐야? FT라뇨. 뭐 조금 잘못됐어. VH? 아니야. 원기야 뭐야 이거? 프라이티. 그래요. F 프라임 T 아닙니까? 이거 미분 계수의 정의이자 도함수의 정의 아닙니까? 그잖아. 여러분 이 식은 눈에 있어야지. 무슨 소리야? 너네가 이 식을 쓸 일은 별로 없다니까? 보면 알아야지. 알겠죠? 이거 F 프라임 T야. 근데 봐봐. 좀 다르지 않니? 뭐가 다르니? 쟤랑 뭐가 다르냐고 얘네 둘은. 오늘 뭐가 달라? 얘는 함수. 빼는 함수 달라요? 빼는 함수 잠깐만 FT가 아니구나. 잠깐만 FH 오케이. 요걸 내가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T입니다. T. 여러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이런 뭐가 달라요? 빼는 함수 달랐네. 미안하다. 뭐가 달라요? 그렇죠. 얘 둘을 한 방에 쓰는 게 얘잖아. 여기 안에 우리 0불과 0방 한 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거 굳이 두 개 찢어놨잖아. 그렇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미분이 불가능한 게 왜 미분이 불가능하죠? 연속인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야? 뾰족하니까. 그래 뾰족한데 왜 미분이 불가하냐고. 뾰족한 게 왜 미분이 불가한 거지? 그렇죠. 극한의 표현보다는 봐봐. 요 점에서 원래 미분이라는 건 한 점 F'A라는 개념이 뭐냐면 X가 A라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개념을 하면 순간 변화를 말 쓰죠. 이 A, FA라는 점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점과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그 바로 옆이라는 건 무한수만큼 옆인 거죠. 율라조금. 근데 그 율라조금이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왼쪽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왼쪽 점과의 접선의 기울기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육과정 때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난 이게 왜 사는지 의문이지만 왜 이 얘기가 있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알겠죠? 어쨌든 이 두 점의 기울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뾰족한 건 왜 불가하냐? 여기를 x는 a가 잡았을 때 a보다 무한수만큼 오른쪽 가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기울기가 딱 봐도 양수죠. 조금에도 왼쪽 가버리면 기울기 이렇게 됩니다. 딱 봐도 음수죠. 둘이 달라요. 이거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다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합니다. 왜? 이 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거든. 알겠죠? 근데 그런 그 두 값을 찢어놓은 거야. 됐어요? 그럼 봐. 얘는 쌤 방금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좌미분계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둘을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은 지점의 x값들, t값들을 다 찾아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봐봐. 일반적으로는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일반적으로는 똑같겠죠? 미분 가능한 게 일반적인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미분이 불가하면 특이한 거잖아. 그죠? 뾰족하니까, 뭐 불연속이니까. 그러면 얘 둘은요 원래 같은 값이야. 일반적으로는. 더 정확히 표현해주면 첫 번째 미분 가능한 범위에서는 가능한 지점에서는 그죠? 요거 1번 2번 할게요. 1번 2번 1번과 2번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 그죠? 그럼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얘나 같은 값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걸 A라 가정하면 얘도 A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나한테 묻는 게 야 A제곱 1번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찾아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1번의 제곱 1번이 숫자일 텐데 제곱이 음수일 리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게 0인 값 찾으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즉 미분이 가능한 지점에서 이걸 만족하려면 0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음수가 나올 리가 없지. 왜? 같은 수를 두 번 곱했는데? 이랬어요? 즉 미분 가능 지점에서는 도함수, 여기 t를 쓰고 있으니까 0인 값을 t 값을 찾아라 이 소리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값이 아니어도 돼. 왜 0만 되면 되잖아. 3중분도 인정. 이해됐습니까?
도함수 0되는 t값 잡으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얘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니까 미분이 불가한 뾰족한 점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미분이 불가한 지점이라면, 미분 불가 지점이라면 첨점이 생기는 t값을 잡으란 얘기인데, 왜냐면 봐봐, 저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리면 왜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는 포인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2에서 꺾이다 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봐, 요 점에서 우미분계수는 양수야. 요 점에서 좌미분계수는 음수죠. 그러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곱해지면 음수겠죠. 음수가 가능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첨점이 생기는 건 무조건 거기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는 음수일 수밖에 없죠. 양수, 음수의 기울기 가질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즉 첨점 생기는 포인트 다 구하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거 다 구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래서 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이게 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같다는 미분 가능할 때나 가능한 얘기죠. 0이 되는 소리야. 알겠죠? 작다는 미분이 불가한 지점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분이 가능한 지점은 두 값이 같을 거니까 음수가 나올 리 없겠죠. 알겠죠? 이거 다 잡아내 이 소리야. 선생님 그럼 이거 답은 어떻게 구하죠? 이건 말로 할 겁니다. 자, 도함수 0 되는 거, 요 안의 함수만 미분 때려서 는영 3차 방식 풀어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극값이 있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지금 우리는 도함수 0대로 찾는 거지 극값 찾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은 안의 거 미분 때려서 는영 처리해서 나온 t값 다 답입니다.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겠죠. 뭐 실근이 아니면 1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고 풀어봐야겠죠. 얘는 그렇게 구하면 되고. 두 번째, 첨점이 생긴 t값 어떻게 구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야죠. 그렇지 않니? 왜? 미분하면 안 되죠. 여기 2번 구할 때는 얘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t 마이너스 아마 뭐 이런 식 나올 거야. t 마이너스 2에 똑같지 않겠지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번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이거 그릴 수 있죠. t축과 1과 2는 지나고 교점 없어. 두 군데서 뭐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꺾고 올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초점이잖아. 이렇게 0되는 거 잡아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2번을 잡아내려면 얘가 0되는 값들을 잡아내야지. 이랬어요? 거기서 완전 제곱은 안 돼. 왜? 걔는 첨점이 아닐 거니까. 1번 잡아내려면요, 안에 걸 미분해서 0되는 거 잡아내야죠. 그거 t 다 구해서 더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 해석적인 포인트에 딱 잡아서 잘 공부해 놓도록 하여라. 아시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석이 필요한 얘기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제가 47번까지였죠? 쌤 일단 이 40, 네. 주요 문제 위주로 좀 빨리 하고 끝내드릴게요. 47번 먼저 갑시다. 47번. 아, 44까지였으면, 아, 미안합니다. 44까지였으면은, 아, 그게 아니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 쌤이 그 뒤로 풀어줄게요. 44까지면은 혹시 푸는 친구들 질문 있습니까? 네, 없는 걸로, 그죠? 아, 요거는 그러면 해석하면 얘기가 별로 없네요. 네. 41번 하나만, 아닙니다. 답은 지금 41번 먼저 풀 수 있을 텐데. 41번 하나는 뭐 한 2분이면 푸니까 요건 풀 마칠게요. 봅시다. 그 뒤에는 다 연산 문제라서 여러분이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양반들이 안 할 것 같고. 41번 봐봐. 얘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가벼운 그래프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볍게 풀고 가죠. 자, 41번 보시면요. fx랑 gx가 뭐 3차 함수야. 둘 다 3차 함수. 그때 둘을 곱하면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죠. 둘을 곱하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을 갖는데. 그죠? 얘를 딱 보자마자 이미 여러분들 머리 위로 돌아야 돼. fx는요. fx랑 gx는 아마 이럴걸? 최고차항 계수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a면요. 얘는 a분의 1일 거야. 그죠? 그래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 환경과 두 번째, 여기 항이 몇 개 있어? 6개 있죠. 3개씩 나눠 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분명 fx나 gx는요 x축과 만날 수 있는 점이 1, 2, 3 아니면 없어. 이랬어요? 그 세 개를 한번 만나야 되겠지. 이해겠어?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 나눠 가질 거 아니야. 뭐 한 개씩 가져갈 수도 있고 두 개 한 개 가져가고 두 개 한 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곱을 줬기 때문에 이미 fx, gx는 싹 펼쳐집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냐면 gx의 최고차항 계수가 3이래요. 뭐야? 최고차항을 잡아줬네? 얘 3분의 1이겠죠. 둘 다 최고차항은 양수인가 봅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라 했냐면 gx가 2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g'E가 0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gx가 2에서 극대를 가죠? 그려봐야지. 그죠? 어차피 gx는 x축과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어? 1, 2, 3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그죠? 세 개를 다 만난다는 게 아니라 x축과 만날 거면 이 중에서 만나야 돼. 이해했어요? 그럼 봐봐. 자 여기 만날 때 그럼 봐봐. 극대를 가지려면 이게 예를 들면 봐봐요. 얘가 이 세 개 중에서 뭐 한 개씩 가져가 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면 탈락이죠. 2에서 극대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한 개씩이 아니라는 건 이 세 개 중에 한 놈은 두 개 가져간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해됐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봐. 다시 추론. gx가 잠깐만 그러면 1을 두 개 가져가면 얘가 튕겼을 것이고 이렇게 올라가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탈락. 왜? 2에서 극대 같지 않아. 그쵸? 두 번째. 그러면 2를 두 개 가져가나? 봐봐. 자 2를 두 개 가져가면 또 추론합니다. 1을 지나가고 2를 두 개 가져가면 이렇게 되던데 탈락. 극소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두 개 가져가고 3을 하나 가져가면 이거 가능성이 있네. 그죠? gx가 이럴 수도 있고 아직 확정 아니야. 이럴 수도 있고 또는 gx가 1, 2, 3인데 이번엔 3을 두 개 가져가면 3을 두 개 가져가면 봐봐. 1을 지나 3을 두 개 가져가면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이건 탈락이네. 2를 지나가고 3에서 튕길 수도 있는 게 탈락. 2에서 극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얘는 쌤 이거 2에서 극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심을 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얘는 확정. 그죠? 얘는 의심은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가면 2에서 극대일 수도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때 요거 확인할 수 있죠. 봐봐요. 자 1과 3이라면 지금 내가 뭘 그린 거야? 3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3이고 x축이 여기 있고 여기가 1인 거야. 그치? 우리 비율관계 알잖아. 3차 함수는 요점 대칭입니다. 극대와 극소 자르면 요거 1대 1대 1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간격이 1부터 3까지니까 간격이 2잖아. 그죠? 요거 한 칸당 3분의 2야. 그러면 1에다 3분의 2 하면요. 얘 극대를 가는 지점의 x는 1 더하기 3분의 1, 3분의 5에서 극대를 가져요. 탈락. 2에서 가는 건 불가능하죠. 탈락. 정답 나오는 게. 뭐 이런 거에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뭔가 기점을 준 거죠. 왜 x축과 기점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이거만 가져가면 안 돼. 라는 거야. 그죠? 그 중에 뭐 하나씩 한 놈만 두 개 가져갈 수 있잖아. 그렇죠? 그걸 두드려 봤더니 얘가 말하는 극대가 x가 2에서 극대가 하는 건 한 개밖에 없어. 이랬습니까? 후보군이 하나 있었지만 비율관계만 체크할 수 있으면 이거 10초 안 뚫리죠. 그냥. 알겠죠? 그래서 답 나왔네요. 자, gx는 요놈입니다. 최고차항 3이고요. x-2의 제곱이고요. x-3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fx는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에 x-를 두 개 가져가고요. x-3을 하나 가져가야 되겠지. 함수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 요거 쌤 기억을 하면 요거 20분인가 이렇게 좀 어려운 범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프처럼 조금만 주면 해결되는. 당연히 봐봐. 이런 문제에 결과적인 내용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죠. 뭐가 중요한 거야? 저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그래프 추론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것들을 꼭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 시간 화요일까지가 되겠죠. 다음 화요일까지 42번부터 진행을 하시되 잠깐만요. 쌤 생각에는 아니구나. 44번까지 올 수도 없죠. 45번부터 진행하시되 여기 있는 15페이지가
많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 뭐냐면 45번부터 48번까지가 꽤나 빡세시죠. 한 4문제 되는 빡셀 수 있는데 알겠죠? 요거는 도전은 해보시되 감이 안 잡히면 제껴 일단 알겠죠? 쌤이 아마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49번부터는 또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고요. 45, 3번부터 64? 너무 작은데? 적분 조금만 해봐라. 68까지 하겠습니다. 68까지. 됐습니까? 여러분 한 24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네 문제는 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거 또 학습용이 필요한 문제들이라서 알겠죠? 요거는 쌤이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요것만 딱 풀어와. 알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서 숙제를 못하는 친구들은요 꼭 이게 할 거 우선순위가 있을 거니까 수행표가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죠. 다 알겠는데 수업 때 다룬 복습은 꼭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봐봐 문제를 우리가 다시 푸는 거잖아. 이걸 꼭 다 풀어야지만 뭐가 형성되는 게 아니야. 물론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알겠죠? 대신 하나를 제대로 파야 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의 안배가 없어서 아니면 수학의 비중이 작아서 두 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두 문제를 푸세요. 10문제 대충 푸지 말고 두 문제 제대로 푸세요. 알겠죠? 그 하나하나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야. 여기는 뭐 단순한 일반 유형들을 많이 연습하는 구조가 아니잖아. 이거는 좀 센 문제들로 가지고 해석 연습하고 풀이시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되는 시간이 좀 완벽한 공부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를 파야 돼.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문항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돼야 이쪽에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고생 많았습니다.